네, 시장 전략 세분화시키는 시간입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 같이 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전략 어떤 분야 보고 계시는지. 자, 반도체 얘기 빅2? 삼성전자 너에게 달렸다. 어떻게 달렸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좀 뭐 의미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7일 날 2분기 잠정 실적.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렇죠. 목요일.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네. 목요일인가? 그렇죠. 날짜를 모르겠네. 뭐 목요일, 4, 금요일. 5, 6, 7. 네, 목요일이네요. 네,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네. 뭐 이렇게 별 다른 말씀은 아니. 지금 뭐 삼성전자 저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후 얼마만큼 더 빠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뭐 반등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좀 의미 부여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프리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갔고요. 지금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지, 요게 7월, 8월을 가늠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이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그 실적을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보니까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선방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3조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외인 매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면 저는 7월, 8월 아무리 뭐 주변에서 안 좋다라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도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의 피크가 지날 때까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선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거나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죠. 그냥 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 그냥 뭐도 괜찮고 뭐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조 이상의 나름 선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던가, 아니면 기관들의 어떤 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좀 유발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저는 추가적인 지수 레벨 다운도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선방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7, 8월 시장의 어떤 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가가 싸더라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한 상황이 오는 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싫은 상황인데, 그냥 싫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여기서 더 빠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지만 사실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네. 그 시각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어깨가 무겁군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서버 디램을 빼면 뭐 지금 뭐 핸드셋, PC 디램, 모바일 디램, 통신, 가전 뭐 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가전이나 휴대폰은 잔뜩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트리거를 중국 봉쇄 이후에 모바일 디램부터 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언제 유입되는가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제대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역시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수급 양상을 보이느냐가 전 7월, 8월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1%를 좀 무겁게 봅니다. 51%. 51%란 말은 더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50... 아니 좀 이렇게 부정적일 가능성이 예. 네. 일단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이제 자본 총계로 바라보는 그런 저점 인식은 아직까지는 한 40조쯤 남았어요.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가 뭐 310조 뭐 이 정도 되는 상황인데, 우선주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되지만 본주만 생각했을 때는 한 30조 정도 더 좀 남은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지난 7월 1일 달 자본 총계를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가장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또 가장 싸게 또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 중국 봉쇄 쪽, 중국 쪽에서의 모바일 디램의 좀 해소 소식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제대로 된 반등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면에서는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삼성전자를 내가 9만 원에 샀다 8만 원에 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최소한의 움직임은 뭐 저는 배당금 나오는 거라도 조금 매수를 해 가시는 이런 모습도 저는 뭐 대응이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따라서 향후 한 달 이상의 시장이 굉장히 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은 미국장의 휴장이면서 좀 건너 뛰어가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요일, 수요일에는 잠잠할 것이고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요 정도 되면서부터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여지가 있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관망 심리가 강하고 그리고 좀 섣부른 그런 좀 강한 매수는 조금 관망 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너에게 달렸다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던져드렸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긍정이 49, 부정이 51이네요.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네. 네. 하여튼 긍정이 49%, 부정이 51%. 애매한 전략인데. 네. 일단 자 김영 매니저의 전략은 뭔가요? 네. 한번 볼까요? 자 2차 전지 어려운 것들만 가져오시는 거. 저도 애매한 전략인데요. 사실 나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가 특히 주 후반에 또 대단히 좀 어려웠잖아요. 엔솔을 LG 에너지 솔루션. 네. 솔루션. 네, 엔솔 하여튼 지금 나오지만. 네, LG 엔솔이 북미 공장 이제 투자를 재검토한다라는 게 이게 좀 사태가 일파만파 좀 눈덩이처럼 이게 좀 불어나 버렸어요, 이슈가. 그러니까 워낙 지금 경기 상황이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2023년까지 얼마 투자하고 2025년까지는 또 얼마 투자하고 2030년까지는 또 몇백 조를 투자하고 이런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해놨는데 그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캐펙스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그간 잘 버티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급격하게 좀 반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저것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원재료의 상당 부분 얼마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도는 80%까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 그렇죠. 히토류부터 해서. 맞아요. 근데 지금 나왔다 윤석열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분위기가 탈중국 선언을 빡 해버렸잖아요. 이게 참 실리적인 이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도 얘기를 했고 인수위 시절 때도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걸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뭐 탈중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대통령이 직접 쓴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제2의 사드 사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반했던 경제수석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금 미국보다도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상황인데 이걸 뭐 급격하게 바꿀 수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대안 없이 이제 이런 탈중국 얘기가 나오고 이래 버리면 사실 이제 그게 또 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투자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또 이제 원재료 조달에 대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 그러면 결국 이제 원가 부담 올라가고 수익성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간 가장 좀 강했던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LNF, 뭐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뭐 2, 3일 만에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난주 시장의 약세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낙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같은 악재를 이제 맞은 종목들인데 동박 관련된 종목들도 똑같은 논리예요. 뭐 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성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 이제 얻어맞을 때는 또 누가 조금 덜 맞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얻어맞아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 것도 없는데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을 반영시키고도 지나치게 과도한 구간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매각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이제 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보시면 52주 신저가를 또 깨고 내려가면서 마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는 것을 이렇게 그냥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버렸고 네. 더 좀 충격적인 저는 지난주에 가장 좀 충격적인 종목이 SKC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SKC도 이제 동박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이제 패키지 기판 쪽도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전혀 아직까지 이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뭐 2, 3일 만에 그냥 뭐 15% 이상이 그냥 주가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뭐 불확실성도 좀 있고 악재성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조금 과도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지금 악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테슬라가 독일에서 또 거의 6만 대 가까이 또 리콜 한다고 뉴스가 또 나오는 걸 보면 독일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같은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게 어차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면서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6만 대 가까이를 지금 리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또 전기차 종목들한테 약간의 또 부정적인 또 그런 투자 심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뭐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이제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게 정말 좀 의미가 없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저점이 어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점 매수, 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점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뭐 일진 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중에 두 종목만 조금 선별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SKC 두 종목을 좀 저점 매수 종목으로 탑픽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거칠은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빠졌다,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그래도 압축해서 일진 머티리얼스하고 SKC 네. 이렇게 정리했고 자, 하여튼 두 분의 전략은 그럼 화면으로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이 시장의 명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방향성은 아직은 빅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달리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 주 7일 날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기점으로 살짝 그래도 좀 더 돌릴 수 있을까 보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는 2차 전지 동박 쪽. 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하고 SKC 정리했습니다.